안녕하세요.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누 변이 바이러스 또는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다시 발발해 11월 26일 금요일 미국장을 휩쓸었습니다. 대부분의 주가는 흘러내렸고 이 같은 악조건은 그대로 월요일 한국장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관련 주식과 게임주, 엔터주는 나름 선방할 것으로 예상되며 여러 제조업체들의 주가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한국장 종료 후 두산중공업이 요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주주들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물론 두산중공업의 사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지만 주주들로서는 썩 기분이 좋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다만 두산중공업의 SMR 기술력은 앞으로의 20년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단기간의 약재, 장기간의 호재라고 이번 유상증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왜 지금이 SMR을 주목해야 하는 시기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친환경 발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 수요는 증가하고 있는데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서 발전에 대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전력 생산은 대부분 석탄과 천연가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연가스는 가격이 엄청나게 치솟은 상황이고 석탄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중국 또한 호주와의 외교 분쟁 때문에 석탄 쇼티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2060년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고 입장을 밝혔으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5% 감축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지난해 기준 중국의 전력은 64%는 화력발전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감축을 달성하기 위해선 친환경적이며 추가적인 발전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는 유럽보다도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대국을 지향하고 있는 이상 환경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화력발전소 외에 타 에너지 발전으로 이를 극복하기에는 매우 힘듭니다. 따라서 SMR 기술이 앞으로 무조건 주목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프랑스를 살펴보겠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지난 10월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에너지 정책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원전에 정부 자금 10억 유로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2030년 이전에 SMR 관련 기술을 개발하겠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동아시아에서 원전 강자는 한국과 일본입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는 단연 프랑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독일은 원전 폐쇄가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됐고 이에 더해 태양광 발전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는 풍력 발전 설치를 현재도 급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에너지 정책 때문에 현재 영국은 전기료가 크게 올라갔으며 독일도 프랑스 측으로부터 자주 전력 공급을 받고 있습니다. 결국 원전 중심 에너지 체계를 가진 프랑스가 SMR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미래 에너지는 SMR로 확정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프랑스도 2017년 2035년까지 원자력 비중을 75%에서 50%까지 낮춘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신재생 에너지로만 전력을 조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고 결국 최첨단 기술이 집약됐고 위험성이 매우 적은 SMR 기술을 주력으로 삼겠다고 공언한 것입니다. 앞서 얘기한 영국 또한 현재 에너지난에 휩싸였습니다. 영국의 전체 전력 중 16%는 원전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5년까지 이 비율을 10%까지 감축할 계획이었으나 에너지난을 겪은 영국으로서는 다시 원전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2021년 10월 19일 영국은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국가에서 풍력 프로젝트를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나 전력은 부족했고 액화천연가스 가격 또한 폭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영국은 SMR을 비롯해 각종 대형 원전까지도 확대할 예정이고 이를 의회 투표로 결정할 예정입니다. 중국을 다시 언급해보겠습니다. 중국은 이미 앞으로 15년 동안 52기의 원전을 150기까지 확대하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결국 화력발전소로서는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힘들고 이를 대체할 방법은 특별히 없습니다. 원전이 미래 핵심 발전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에 따라 두산중공업은 최소 2-3년 내에 큰 폭으로 성장할 것 같습니다. 물론 두산중공업 원전 외에도 풍력발전소, 자회사, 두산퓨얼셀을 통한 수소발전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전 외에 타 발전소 건설 매출은 크지 않습니다. 결국 원전이 주목받아야 두산중공업이 떠오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두산중공업이 대형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는 인도, 사우디, 체코, 폴란드 등 4개 국가입니다. 이들로부터 8조 원 규모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SMR 같은 경우는 미국 뉴스케일 파워와의 협업으로 앞으로 5년간 약 3조 3천억 원의 수주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MR 관련 수주는 미국을 중심으로 발생할 것이며 향후 유럽에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대형 원전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국가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높고 꾸준히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유럽의 폴란드 같은 경우는 이미 다수의 전기차와 배터리 업체들이 입점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해 원전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자면 2022년 인도를 시작으로 사우디, 체코, 폴란드 순으로 관련 사업은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같은 수주 현황은 올해 기준 예정되어 있는 프로젝트만을 뜻합니다. 현재도 전 세계 곳곳에서 대규모 원전 수주에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잠시 주춤했던 두산중공업의 수주 잔고는 앞으로도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은 SMR 시장에서의 선두주자입니다. 이미 미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뉴스케일 파워에 투자해 SMR 최초로 미국 규제기관 NRC로부터 설계 능력을 인정받았습니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5개 이상 프로젝트에서 필요한 SMR 관련 기자재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확정된 수주 물량은 약 3조 3천억 원이라고 나옵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만 취합한 것입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 8월 뉴스케일 파워뿐 아니라 미국 SMR 업체 중 하나인 X에너지로부터 SMR 관련 수주에 성공했습니다. 결국 두산중공업은 뉴스케일과 X에너지에 모두 투자해 미국에서 역량을 펼치고 있기에 미국뿐 아니라 향후 유럽에서도 영향력을 넓혀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솔직히 두산중공업이 자금이 부족한 기업이고 이에 따라 유상증자를 추진했다는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괘씸한 점은 이같이 중요한 사실을 4시 30분쯤 밝혔다는 것입니다. 물론 장중에 이 같은 뉴스가 나왔다면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어 회사는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금요일이 아니라 월화수목 중에 공개했다면 주주들은 다음날이라도 바로 대응할 수 있었을 텐데 금요일 마지막에 이 같은 내용을 밝혔다는 게 좀 불쾌하네요. 그런데 다행인지 아닌지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남아공에서 발발하면서 미국장이 하락했습니다. 당분간 한국장은 점진적 하락을 넘어서 급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맞는 매가 차라리 낫다는 말이 있듯이 차라리 두산중공업으로서는 시장 악화에 넌지시 유상증자를 하는 게 이익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부수주로서는 불쾌한 상황이긴 하지만요. 오늘은 SMR과 원전에 대한 현황 그리고 두산중공업의 유상증자 계획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현재 전 세계는 코로나19에서 회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다시 오미크론 확산이 발생하면서 미국은 남아공 여행을 금지시켰습니다. 혹시나 이번 감염증 확산이 더 확대된다면 미국은 많은 국가들의 여행을 금지할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미국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고 결국 한국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미국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죠. 이번 오미크론 때문에 미국 리오프닝 주는 상당 부분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월요일 한국에 어느 정도의 충격이 발생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두산중공업도 유상증자 때문에 단기간 휘청거리겠으나 워낙 전세계 국가들이 원전을 호의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앞으로 두산의 행보는 2020년과는 다르게 탄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핵심 뉴스만 전해드리는 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